네, 시장의 이슈들을 색다른 시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욱의 마켓시선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에 기다리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이 상당히 낮아졌었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결국에는 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추정치 갑자기 많이 낮아졌죠. 예. 그게 이제 주로 외사라 그러죠.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많이 내려서 거기에 이제 뭐 같이 좀 연동이 돼서 한 결과가 됐는데 문제는 그 10조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0조라는 의미가 상당히 그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숫자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뭐 영업이익률이 17%, 영업이익률까지도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뭐 기업 분석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전략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삼성전자가 점점 더 그 소비재 주식의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익의 증가도 증가지만 이익의 변동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그 소비재로서의 이제 투자자로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딱 아시다시피 다 뭐 예를 들면 인더스트리 내에서 이 삼성전자 한 종목이 원재료든 뭐 부품이든 완성품이든 다 일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괄 체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 비즈니스의 구조가 특히 뭐 완성품 또는 그 재료품 이렇게 해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려보면은 각각의 인더스트리 또 각각의 부문이 알파를 창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소비재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그 지금까지는 실적의 모멘텀, 그 뭐 전년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몇 프로가 올랐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은 앞으로는 점점 더 그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은 싼 거 아니냐, 저렴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점점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3분기 실적을 보는 시각 중에 하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배구조에 관한 이슈들이 나올 때 그 지배구조에 관한 이슈는 곧 이 회사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평가된 요인이 그 실질적으로 정상평가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그 덤으로까지 작용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은 우리가 어떻게 또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까요? 사실 전반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낮아지고 있죠. 예.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 특히 그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롯 IT도 많이 낮아졌는데 그 화학주라든지 몇몇 섹터들은 이익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이익의 추정치가 낮아짐으로써 주가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화학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화학 섹터가 지금 최근 2주 아래에 이제 X축이 이제 W가 2위크 그러니까 2주, 3주 이런 개념인데요. 2, 3주 전부터 실적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 과잉 뭐 이렇게 추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는 이제 약간 반영을 조금 늦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저런 측면으로 보면은 그 이게 그 속도를 맞추다 보면 주가가 좀 더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업종도 또는 전체적인 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그 이제 IT 같은 경우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전의 모습인데요. 저기 까만 게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바로 직접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정도로 그 이익의 추정치들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그 당장은 이익으로부터의 우리 주가가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요소는 좀 약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커다란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개천절로 좀 쉬어가는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버냉키 의장도 연설을 했고 또 유럽에서도 22 통화정책회의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항이 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버냉키 연설, 22회 뭐 회의 등등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뭐 정책적인 요소는 이제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저께 ADP 고용 보고서에 그 민간 기업들의 이제 고용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16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한 18만 명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라는 네. 그런 의견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못 미쳤죠. 근데 못 미치는 게 지난달에도 좀 못 미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그 테이퍼링이 과연 10월이든 12월이든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네.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용이 사정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테이퍼링도 지연되거나 늦춰지거나 심지어는 QE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다는 일부분입니다만 예.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고용 부분에 대해서 그 아주 촉각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것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 지금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어쩌나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잠시 좀 출렁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짚어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정치적인 좀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네. 쉽게 빨리 결정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예산하고 부채 한도하고 같이 또 맞물렸기 때문에 예. 그만큼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늦어도 17일 정도까지는 해결이 돼야 된다. 이제 세 번째 주가 의회가 그 개원이 되지 않는 그런 주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첫 번째든 두 번째 주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일까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핵심적인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 또 사실 그런 점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해결이 될 겁니다. 다만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또 주가라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또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급격한 매도라든지 또 반대로 또 당장 빨리 사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주가가 뭐 폭락하는 과정의 길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은 또 매수 관점으로 바로 그 좀 관점을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50 정도 포인트 이하 정도면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수급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운데 또 중국은 지금 긴 연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면은 다음 주에 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중국 경제도 또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중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과거 몇 달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보는 시각이 많이 턴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에서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지표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경제 지표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8월 달 기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통계 수치에 대해서 약간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리커창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뭐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조작하기 힘든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바닥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 모멘텀에 대한 거는 크게 실망할 건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다만 11월 달에 그 삼중전회라는 큰 뭐 거의 최고의 그 중국 공산당 그 중앙회의죠. 거기서 또 큰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먼 미래를 대상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 또는 중국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주로 이제 핵심적인 딱 두 가지입니다. 성장 위주의 포인트를 좀 더 둘 거냐 아니면 구조개혁 또는 뭐 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정도로 해서 톤다운해서 갈 거냐 하는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 지향적인 컨셉이 강하면 우리나라에는 그 예를 들면 소재 산업재에 네. 조금 더 유리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후자 쪽인 뭐 개혁 쪽이 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재 쪽 산업적 쪽이 좀 부각이 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11월 달까지는 이런 좀 나름 빅 이벤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장은 좀 관망세 내지는 좀
서로 눈치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적으로 또 우리 수급도 따져봐야 할 텐데 일단 오늘까지 외국인이 2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IMF 직후에 34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후에 최장기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지수가 또 2000선에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펀드 환매 물량으로 기관의 순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면서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양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그 딱 날짜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이제 왜 한국을 이렇게 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보나 아니면은 뭐 주식 자금을 채권 자금에서 주식 자금을 면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 삼성전자라든지 개별 기업의 우수성으로 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러면 얼마까지 들어오느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지분율 개념으로 보시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그 2004년도 5년도 사이에는 거의 한 40% 이상이 됐었습니다.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수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뒤에 1년, 2년 사이에 26% 정도까지 아주 급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또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매수 세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게 이제 갓 32% 정도의 외국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로 볼 거냐 아래로 볼 거냐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위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42%, 43%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우리 국내의 펀드 환매는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일정 수준에서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IT와 자동차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도 유효한 것인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크게 먼저 나누시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관련주와 그러니까 소비재나 비경기 관련주로 제가 지난주에 딱 말씀드린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경기 관련주의 주가 상승분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게 결론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관련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살짝 반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딱 바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섹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재, 통신 관련주 아니면 IT 일부, 그러니까 삼성전 같은 IT 일부, 또 자동차 일부 이런 주식들이 그 전체적으로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챙겨봐야 할 사항들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